와, 넌 진짜 말랐다. 뼈밖에 없네. 살 좀 쪄야겠다. 라고 들으며 살았는데 벌크업 하니까 좋군요. 안녕하세요. 멸치 탈출 벌크업 중인 해골입니다. 저도 의지간히 말랐었는데요. 벌크업 하고 80kg대로 유지하다가 요번에 90kg로 벌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멸치였던 제가 어떤 식단으로 벌크업을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크업 하면 좋은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멸치가 벌크업을 할 수 있냐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벌크업은 먹는 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막 먹으면 살컵 되거나 말랐는데 배만 튀어나온 동네 아저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걸 적용해서 식단을 구성하면 벌크업 될 수밖에 없습니다. 멸치 탈출하겠다, 벌크업 하겠다 정했으면 저항 운동의 3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저항 운동의 3대 요소인 운동, 영양, 휴식입니다. 운동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체격을 가장 빠르게 키워주는 복합 다관절을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추천합니다. 영상 상단에 벌크업 운동을 카드로 달아놓을 테니 같이 보세요. 휴식은 운동 루틴 계획편에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운동을 했다면 먹어야 근육이 커지는데요. 어떤 음식들로 얼마나 몇 번을 먹을 건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하루에 단백질 150g 정도와 탄수화물 400g 정도, 지방을 20에서 40g 정도 조합해서 먹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식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몸이 모두 틀려 자신에게 필요한 벌크업 칼로리가 다릅니다. 자료는 삼성 서울병원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는 181에 현재 체중은 80kg입니다. 제 키 대비 표준 체중을 알아보겠습니다. 1.8 곱하기 1.8 곱하기 22를 하면 저는 72kg가 표준 체중입니다. 그리고 표준 체중에 제 목표가 벌크업이기 때문에 활동 강도를 운동선수급인 40으로 곱했습니다. 제 벌크업 칼로리는 2882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산해보세요. 벌크업 할 때 하루에 먹어야 할 칼로리를 알았기 때문에 음식만 정하면 됩니다. 단 최대한 안 먹어야 될 것이 술이나 제로 음료가 아닌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 기름에 절이거나 튀긴 음식들은 몸을 위한 성분은 거의 없고 다 지방으로 변해 살만 찌우거나 설사를 유발해 몸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래도 아예 안 먹을 순 없잖아요. 너무 자주만 먹지 마세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주 2병 정도와 치킨 1마리 정도는 먹습니다. 저는 벌크업을 할 때 고탄, 고단, 저지방 식단을 합니다. 그래서 식단 구성을 추천할 때 비율은 탄수화물 6, 단백질 3, 지방 1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냐면 벌크업 할 때 가장 빠르게 몸이 크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만 찌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요. 벌크업 할 때는 반드시 고탄수화물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벌크업을 위한 운동을 할 때 가장 큰 힘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글리코겐 형태로 바뀌면서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는데 몸의 대부분이 근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리코겐은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을 써서 벌크업을 할 때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많은 부위에 상처를 입혀서 과회복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게 벌크업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벌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도 1시간 고강도 운동을 하면 체중 1kg당 5에서 7g, 3시간까지 운동을 하면 5에서 10g 이상의 탄수화물을 먹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고강도 운동을 1시간 하면 체중이 80kg니까 하루에 400에서 560g의 탄수화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밥 2-3그릇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밥은 순수 100% 탄수화물이 아닙니다. 햇반으로 보면 300g당 100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즉 300g짜리 햇반을 최소 4개에서 5개 정도는 먹어줘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영양 부족으로 더 멸치가 됩니다. 즉 아주 쉽게 요약하면은 끼니당 밥을 한 공기 가득 먹으면 됩니다. 식당은 밥 공기 2개 정도가 한 끼에 먹어야 하는 탄수화물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 멸치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못 먹어서 하루에 최소 4끼에서 5끼를 나눠 먹게 됩니다. 벌크업을 할 때 자주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이고요. 다만 이때 혈당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면 됩니다. 그럼 단백질은 얼마나 먹으면 될까요? 답은 간단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근육을 유지한 단백질의 양은 체중 1kg 곱하기 0.8입니다. 그 이상만 먹으면 벌크업을 하기 위한 영양 상태가 됩니다. 근육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운동선수가 체중 곱하기 1.4에서 1.8까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초보자는 체중의 2배까지도 괜찮다고 합니다. 저는 80kg 체중에 1.8을 곱해서 하루에 단백질 144g 정도를 섭취하기로 했습니다. 단백질은 구하기 쉽고 먹기 편하며 저렴한 계란과 닭가슴살로 정했습니다. 계란은 개당 6g의 단백질을 갖고 있고 닭가슴살은 개당 25g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또는 지방이 적은 육류와 고등어 같은 고기도 100g당 단백질 20g 정도 들어있으니 닭가슴살 대신 원하는 거를 먹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지방입니다. 지방은 많이 먹거나 안 먹거나 양 조절에 실패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나오거나 안 먹으면은 변비나 대장, 항문 질환이 생깁니다. 호르몬과 면역력에도 연관돼 있어 감기나 알러지 증상, 잔병치레 같은 게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을 아예 안 먹을 때는 변이 딱딱해져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식단 공부를 하면서 답을 얻은 건 무조건 일정한 양의 지방을 먹어야 된다입니다. 다만 지방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1g당 4칼로리인데 반해 2배 이상 높은 1g당 9칼로리입니다. 그리고 운동 시에 글리코겐으로 변환이 되는 탄수화물과 다르게 지방은 저장 용도로 몸에서 바로 사용이 안 돼 벌크업 할 때 많이 먹으면 살크업이 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방의 섭취를 줄이면서 고탄수화물과 고단백질의 식단으로 짤 수밖에 없던 겁니다. 하지만 동물성, 식물성 지방에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영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들기름이나 카놀라유를 한 숟갈 넣고 간장, 계란밥 같은 걸 먹어도 좋습니다. 또는 고기를 닭가슴살 대신 고등어나 소 앞다리살, 소 우둔살, 돼지 목살 이런 걸로 바꿔 먹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저처럼 끼니당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것을 10개 정도씩 같이 먹으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채나 과일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게 있는데요.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한식에 나오는 여러 나물과 야채 반찬들 잘 먹으면 끝입니다. 그래도 정 먹기 싫다 하면 김치와 종합 비타민이라도 드세요. 안 그러면은 벌크업하다 피부 작살나고 여러 아픈 증상들을 겪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꼭 먹어야 하는 야채와 비타민, 영양제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앞에 말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식단이 잘 설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찾은 자신의 몸에 필요한 벌크업 칼로리와 비교를 하면 되는데요. 저는 2882였습니다. 4끼는 좀 부족하고 5끼는 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이때 야채와 반찬을 먹고 견과류 같은 걸 간신으로 먹으면은 칼로리와 영양은 대부분 넘어갑니다. 이렇게 벌크업에 필요한 칼로리를 맞게 설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먹는 시간으로 추천하는 건 4시간 텀입니다. 4시간 정도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기 때문에 다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끼니를 못 챙기는 때에는 삼각김밥에 닭가슴살이나 고구마에 계란, 견과류 초코바 2-3개 같은 것도 좋고 미숫가루에 우유를 타거나 보충제 같은 걸로 때워도 괜찮으니 제발 공복으로만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대로 자신의 몸에 맞는 칼로리와 목표로 하는 체중을 위해 식단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반드시 균형 잡힌 근육질 벌크업이 가능합니다. 해보자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봐.